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근대음악사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과 더불어서 한국의 근대기는 시작됩니다. 봉건 시대를 지나서 근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음악 문화는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궁중음악이 축소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왕리음악기관의 위상변화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갑오경장 이후에 예조에 속해 있던 궁중음악기관인 장학원이 국내부로 이속되게 되고 그 이후로 점차 그 소속 인원들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이 축소됐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했던 다양한 기능의 음악들을 다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근대기로 접어들면서 왕리음악기관인 장학원의 역할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공연예술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대식 극장이 설립이 되고 근대식 공연예술 체계를 갖춘 단체들도 등장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90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고종이 어극 40년, 임금으로 등극한 지 40주년 되는 것과 망육순, 육순을 바라보는 그런 그 아주 경사를 맞아가지고 그 어극 40주년 기념 친경의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고종이 어극 40주년 기념을 하는 친경의식에는 대한제국으로서의 제국의 그 위신을 완전히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서양식 그런 의식,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공연예술 무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예술 방식으로 기념을 할 생각으로 공연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극장인 희대를 만들고 희대에서 공연을 할 예인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가 바로 협률사가 되는데 그 협률사가 뜻대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극 40주년 친경의식이 그때 당시 이제 유행병이 돌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많은 사전들을 초청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공연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희대라고 하는 무대에서 새로운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소춘대 유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극장에서 새롭게 공연을 하게 되면서 기존까지 없었던 근대적인 공연예술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단성사, 장안사, 관무대, 연흥사 같은 사설극장들이 줄줄이 설립되고 그 극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들이 근대적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풍류음악에 대한 교육기관이 생겼습니다. 사실 근대가 되면서 많은 그런 유지들이 우리의 풍류 문화가 전승되지 못하고 끊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풍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조양구락부를 설립을 했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학유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학유지회가 이제 나중에 조선정학전습소로 발전해서 근대기에 이제 그 풍류 음악을 교육하는 신식 교육기관으로 정착을 하게 됐고 이것이 최초의 한국의 근대식 국악교육기관이 되게 됩니다. 이 근현대기에는 민간음악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잡가나 선소리 산타령, 그 다음에 이제 산조나 신방곡 그런 음악들이 극장에서 연주되면서 20세기 초에 극장의 중요한 공연예술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도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말에는요, 기생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히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뒤에는 기생조합이 이제 권번으로 바뀌어가지고 수많은 여료 예술 음악인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예술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싹트게 되고 소위 권번의 기생들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 문화가 오늘날 전승되게 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은 이제 권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으로부터 많은 공연예술 종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산조도 배우게 되고 소리도 배우게 되고 악기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전문적인 여성 예술인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현대기에는 음악 문헌과 음반도 많이 발매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는 우리가 그 시기에 연주됐던 음악을 실제로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시기에는 정말 실제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디테일한 그런 악보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특히 방산한 시금보 같은 경우는 풍류를 다 그 시기에 풍류를 담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보문헌비고 같은 그 사전류 책에는 궁중의 음악 문화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시기에 음반이 발매가 되는데, 유성기 음반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반형 유성기가 대중들에게 많이 보급됐고, 그 1910년 이후로부터 이제 1945년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 한국의 전통예술 문화를 엄청나게 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해방 이후에 한국의 전통음악 문화가 어떻게 전승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까지 간략하게 한국의 음악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5,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시기 동안 다양한 국가 왕조가 거쳐갔습니다. 따라서 1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 음악을 공부하고 싶으시고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대강을 이해하시고 관련된 많은 서적을 보시면서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 있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